예. 저기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지난번에 지금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프로젝트에서 한 거라고는 테이블 만들고 이렇게 멤버라고 해가지고 엔티티 하나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 코드 이제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 지금 얘기들 중에 우리가 그 쿼리 DSL 같은 거 아마 6장인가 거기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쿼리 DSL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Q 도메인이라는 거 쓸 수 있도록 뭐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 법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사실 지난번에 내가 그 우리 요 슬랙에 보면 내가 여기 그 노션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스프링 부트 기초라고 해서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본 적 있나요? 다들? 있습니다. 어? 봤다고 안 봤다고? 어쨌건 거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가서 잘 참조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오늘 내가 지난주에 이제 너들 보고 뭐 IOC가 뭐냐, DI가 뭐냐, 빈이 뭐냐, 뭐 어노테이션 뭐 이런 것 좀 정리를 해보라 그랬는데 뭐 아직은 안 한 것 같고 뭐 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오면 우리 지난주에 이거 어플리케이션 YML 요런 거 설정해서 요 설정한 그 코드랑 뭐 POM 코드랑 요렇게 쫙 올려놨고 지난주까지 뭐 올려놓은 그런 애들이 여기 이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아니지 시큐리티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할 애들이고 어쨌건 제일 기본적인 애들만 지금 등록이 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시큐리티 쪽도 내가 뭐 다른 데서 처리해서 지금 여기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여기 엔티티하고 DTO 사이에 변환하는 이 매퍼도 모델 매퍼도 이렇게 일단은 붙여놓고 폼 있으면 폼 검증하는 애들 일단 넣어놓은 건데 이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우- 어 그리고 지난번에 로그백 연결해 놓은 것도 여기에 이제 넣어놨고 네, 배너 이런 게 뭐 이렇게 만들면 돼라고 해서 이제 내 거 같은 경우는 띄우면 이렇게 프로젝트 명칭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잘 꾸며보라고 그 올려놓은 거니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요거 쿼리 DSL 설정하는 거 요거를 지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요 순서대로 우리 진행할 겁니다. 빠르게 진행할 건데 이제 여기 보면 쿼리 DSL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설정하려고 해요. 쿼리 DSL이라는 애를 설정할 거고 우리는 POM 파일에다가 요런 애들을 이제 가져다 쓸 건데 그냥 바로 갖다 쓰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순서대로 그냥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는 만약에 뭔가 내가 작업을 하는데 놓쳤다라고 하면 우리 지난번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 기터브 알죠? 기터브에 와서 네. 여기 기터브에 이제 들어오면 기터브에 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을 하고 아마 중에 열려 있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열려 있는 애들 중에 아, 요거 블로그 시큐리티 요거를 저희가 연습 대상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쓰는 애로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소스에 보면 우리 여기 메인에 내려가서 리소스라는 데 보면 여기에 우리 아니 뭐 이제 이건 앞으로 이제 할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어플리케이션 YML 이런 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애는 지금 POM 파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셔서 여기 POM XML 요거 보면 되거든요. 폼 XML 여기 볼 거고, 여기 아래쪽에 가면 제가 이렇게 쿼리 DSL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긁어다 써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애를 이제 구하러 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는 얘들 중에 여기 보면 아티팩트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요게 있는데, 요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요 이름. 그래서 저런 이름을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메이븐 레포지토리라는 애가 있어요. 이 메이븐 레포지토리라는 데 가서, 이 메이븐 레포지토리라는 데 가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뭐 아니면 그냥 직접 넣어도 되죠. 쿼리 DSL JPA라고 해서 이렇게 넣고 엔터를 빵 치면 요렇게 그 쿼리 DSL 요거하고 관련된 애들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고, 요게 언제 작성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쫙 와요. 쫙 오는데, 우리가 보통 따질 때 뭘로 따지냐면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뒤에 걸로 볼게요.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얘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 아이디라는 애가 있어서 com.querydsl 밑에 있는 애라고 하는 애를 찾아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워져 버렸네. 여기에 보면 얘가 com.queryDSL이니까 요거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면 여기 지금 보면 그 5.0 버전으로 된 얘가 지금 제일 최신이니까 저희는 제일 최신의 애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드를 쓸 거면 여기서 요거 그래드를 쓰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이제 메이븐이라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우리의 스프링에 와서 POM 파일에 가서 여기 POM이라는 데 가서 쭉 내려가면 여기 왜 쇼핑몰 프로젝트로 돼 있지? 어쨌건 내게 아닌데, 어쨌건 여기 가서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F 이렇게 하시면 그게 안 먹네. 단축키가 안 먹으면 그냥 어쨌건 탭키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애가 저건데, 저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막 뭐 하는데 오류 떠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얘가 그냥 옛날에는 요렇게 하면 이 스프링 부트 버전이 요게 2점대일 때는 얘를 저희가 그 자바X라고 하는 데서 각종 그 JPA랑 관련된 애들을 불러다 썼는데, 이제 얘가 3점대 넘어가면서 이제 자카르타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검색해 보거나 뭐 그렇게 찾아봤을 거라서, 얘를 순수하게 이렇게 하면 여전히 오류 뜹니다. 오류 떠서 저희가 저거를 이제 변경을 해요.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면, 그 여기 밑에다가 이게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잠시만. 근데 그렇게 넣어줘서 설정한 게 어디 있냐면, 그 아까 여러분 다 쫓아 들어가서 어디 가냐면, 이거 사실 타이핑 치는 거 되게 불필요한 일이라서 GitHub 가서요, 제가 지금 띄워놓은 여기 시큐리티의 POM에 가서 저희가 여기 쿼리 DSL 관련이라고 된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라고 된데 여기에다 자카르타라고 하는 애를 첨부를 해주면 이제 그런 오류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최신 버전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긁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아까처럼 진짜 요 메이븐 레포지토리라는 데 가서 가져오는 거지만, 실제로 할 때는 그냥 저 문구만 필요한 거니까 저거를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쿼리 DSL 관련돼서 얘네들이 이제 잘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를 하고 나면 항상 저장을 하시고,
저장이 잘 되면 원래는 얘네들이 어디에 올라오는 거냐면 얘네들 이렇게 좀 닫아 놓으면 여기 이제 여기 메이븐 디펜던시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얘네들 쿼리 DSL 뭐 관련된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딱 봤는데 안 보이면 사실은 그냥 저장만 하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 어디 갔어? 아까 얘기했던 메이븐에 가서 여기 업데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요 아래쪽에 얘가 이제 업데이트를 막 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잘 가지고 옵니다. 잘 가져오고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예쁘게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통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아래쪽에 이제 추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딨나? 여기 아닌데 요거 아니고 뭐 그건 여러분이 찾으세요. 어쨌건 어딘가 있을 거니까 여기 있나 보다. 쿼리 여기 있네. 쿼리 DSL 해가지고 여기 5.0 버전 여기 다운 잘 받았죠? 자카르타라고 하는 애가 이제 붙어 있는 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 버전으로 여러분이 요거 받으시면 이제는 그 기존에 만약에 썼을 때 발생했던 오류 아까 얘기 들어보면 뭐 유진이나 그 슬기나 지난번에 막 에라 막 장렬했을 건데 그때 요거 딱 두 줄 넣으면 이제 해결된 거 이제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만들고 싶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멤버 엔티티를 실제로 얘는 그냥 단순하게 테이블 관리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얘를 뭐라 그러지? 그 객체 DB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뭔가 써보고 싶을 때 우리가 Q 도메인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우리가 어딘가 여기 있는 어느 영역인가에다가 얘를 이제 가져다 만들고 싶은데 대부분은 어디다가 만들 거냐면 여기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보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요렇게 지금 보니까 얘만 해도 얘가 이제 저절로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이제 가져다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 Q 멤버라고 하는 애.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DB 액세스를 편리하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 뭐냐, 그 뭐지? 우리는 그 SQL 써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SQL 말고 이거를 그 우리가 보통 그 자바 다루듯이 그래서 체이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점 찍으면 뭐 뒤쪽에 뭐가 나오게 만드는 걸 이제 select from where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요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여기 있는 순수한 엔티티가 아니라 여기 있는 Q 도메인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우리는 뭐 했냐면 여기에다 요거 두 개를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우리가 얘가 만들어지는 지금 보면 디폴트로 지금 여기다 얘가 잘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냥 쓰면 되는데 보통의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얘를 좀 괜찮은 데다가 잘 갖다 놓고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요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붙여놨는데 하나는 여기에 디펜던시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다른 하나는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갖다 붙이는데 지금 보니까 나도 얘를 붙이면 오류가 발생하는 걸 봤었는데 왜 오류가 발생하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얘가 이미 우리는 저것만 넣어도 여기 Q 도메인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이거 하면서 여기다 한 번 더 만드는 거네. 지금 요 경로에다가 이 경로에다가 얘가 더 만들다 보니까 또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일단은 보통은 요거를 붙이니까 일단 우리도 한 번만 붙여볼게요.
오히려 제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처럼 어디로 갈 거냐면 그 블로그 있었잖아요. 아까 제 블로그 여기에 아래쪽에 가면 플러그인이라고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플러그인은 롬북이 붙어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우리 거에도 자동으로 붙어 있는 상태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 플러그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쭉 긁어오시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플러그인부터 플러그인까지. 그래서 이렇게 복사 하나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클립스를 열어가지고 요 플러그인 다음에 플러그인스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에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넣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얘를 일부러 오류를 내게 해서 얘를 또 못 만들게 만든 거였네. 이걸 지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어쨌건 저희가 요거 잠깐만 얘를 저장을 해보면,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거에 제가 잠깐만 테스트 해볼게요. 제 거에 요거 말고 다른 스프링 처리하던 애들 보면 뭐 있을까? 옛날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요런 애에 보면 POM에 여기에 옛날 쓰던 애는 뭐냐면 컴 쿼리 DSL이라는 애를 썼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와 볼게요. 나도 어제 잘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엔 얘를 썼거든. 요거 하나만 복사해 놓고. 옛날에는 얘를 가지고 여기 타겟 제너레이트 소스의 자바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어노테이션만 있는데 얘가 이런 아웃풋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Q 도메인을 만들었거든요. 옛날 버전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어젠가 제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저장해가지고 처리를 했더니 막 충돌이 나더라고요. 에러가 막 여기 프로블럼에 에러가 막 여러 개가 잔뜩 올라오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건 얘를 했더니 얘 여기 봤더니 어노테이션에도 생기는데 자바에도 여기 똑같은 애가 또 생기잖아요. Q 도메인이. 그죠? 이거였구나. 미안합니다. 저 혼자 막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미 정의됐다 그러면서 막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제가 이제 이거 편법으로 이거 여기에다가 얘 넣으면 에러 없다고 그렇게 알려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에다가 얘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하나만 존재해서 이게 에러가 없던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치? 얘가 이제 얘 보면 이제 얘는 여기 또 오류가 생기네. 여기 얘는 이제 얘를 여기다 만들고 얘 디폴트로 제가 저기다 자꾸 만드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예 얘를 잠시 없애 버리는 게 우리를 위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문법이 바뀌어서 얘를 특별히 이 밑에다 안 만들어도 얘가 자동으로 절로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Q 도메인만 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얘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만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Q 도메인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POM에 우리가 뭐 이런 애들 메이븐 뭐 플러그인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여기 있는 이 플러그인이, 이게 플러그인 자체도 없어도 되겠네. 이제 여기 있던 이 플러그인 자체가 뭐였냐면, 얘를 특정한 경로에다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건데, 얘는 지금 우리가 요렇게만 해도 자카르타로 바뀌면서 얘가 여기다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게, 지금 얘가 이제 버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듯이 멀쩡하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저희는 저거를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여기 된 것 같아요. 여기 플러그인은 넣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거에서도 얘는 날려버려야 되겠죠. 옛날에 저거 타이핑 치려면 되게 힘들고 귀찮았는데 간단해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정말 그 Q 도메인이라는 애가 잘 돌아가는지를 이제 테스팅을 해야 돼요.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보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하던 그 테스트인데, 요거 말고 저희는 멤버가 있으니까 멤버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 보면 이제 멤버가 있고, 멤버의 레포지토리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Q 도메인이 어떻게 쓰는 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쿼리 DSL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레포지터리에다 붙일 건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멤버 레포지터리로만 가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아니, 영어가 뭐 잘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얘 안에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눌러보면 뭐 여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양한 정보가 있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요. 저희는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를 거고요. 요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테스트 JUnit 테스트 케이스라는 애가 있고, 요걸 누르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요게 없는 사람은 other라는 데 가서 요즘은 저 유닛 테스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자바, 좀 더 키울게요. 자바라는 폴더 안에 열면, 여기 맨 밑으로 가면 여기 JUnit이 있고요. 요 JUnit을 열면 여기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저기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는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그 폴더 밑에다가 요런 애를 요거죠, 요런 애를 만들 거야 라고 얘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름이 테스트2라고 되어 있네. 이 얘기인 즉슨 여기에 보면 이미 테스트 코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 멤버 요 레포지터리에 대한 테스트가 여기 있네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가서 작업을 할게요, 저희가.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닛 테스트를 이제 자꾸 쓰잖아요. 유닛 테스트를 쓰면, 좀 지우고 할게요. 유닛 테스트를 쓰면 만약 잘못하면 내가 할 때마다 얘가 한 번 더 돌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또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 두 가지 차이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는 이제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골뱅이 하나 넣을 거고요.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런 애를 만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얘네들처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열면 프로젝트에 이렇게 메인이 있는 애를 어플리케이션에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테스트가 붙은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어디 갔냐, 이렇게 붙은 애들 중에 이렇게 어노테이션 테스트가 붙은 애들은 JUnit이라고 하는 애가 얘네들을 따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그 테스트용으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뭔가 이제 빨간 줄이 가는데, 이거는 아래 메소드가 없어서 그래요.
얘를 빨간 줄 없애려면 여기다가 public이라고 할 거고요. 보통 return type void일 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뭐 특정한 테스트, 우리는 query DSL 첫 번째 테스트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열고 닫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에러는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실행을 하고 나면 요게 우리가 여기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슬기가 급하게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요 프로젝트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냥 run as에 가서 여기에 있는 JUnit 테스트를 누르거나, 아니면 지금 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run as에서 여기 JUnit 테스트를 누르면, 그냥 눌러볼게요. 제가 누르면 얘가 이렇게 샥 돌면서 샥 도는데, 돌면서 얘가 이제 수행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JUnit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두 개의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를 다 돌려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DB에 가면, 내가 이제 내 DB에 가서 보면 아까 100개 만들었으면 얘가 다시 또 100개를 더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100개 만들어 놨는데 지금 100개 더 만들어 200개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 때마다 얘가 돌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싫다. 그럼 얘만 주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얘만 주석으로 바꾸면 여기에 있는 애를 아까 전처럼 똑같이 돌려볼게요. JUnit으로 돌리면 얘가 어쨌건 잘 돌 거고, 얘는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만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가 하나만 걸어놨으니까. 근데 우리가 유닛 테스트이기 때문에 한 개씩 테스트하는 거라서 얘만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요. 얘만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F11로 얘를 수행하면 요것만 수행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한 100개씩 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테스트 코드가. 그러면 난 이렇게 요것만 돌리고 싶은데, 여기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만 난 요것만 돌리고 싶은데 쓸데없는 애들까지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더블 클릭하고 얘만 이제 실행하는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가서 여기다가 골뱅이를 하나 할 거고요. 여기다가 this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뭐 내가 쓰고 싶은 말로 query DSL test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를 잡고 여러분이 컨트롤 F11을 누르면 얘가 이제 JUnit을 돌렸을 때 우리는 요런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적힌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요거 열면 요렇게 이름이 요 이름으로, 그럴 때 쓴 게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쿼리 DSL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쿼리 DSL이 뭐냐, 이걸 해보고 싶으면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다가 쿼리 DSL을 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가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다 JPA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Q 정도 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기 JPA 쿼리 팩토리라고 해서 쿼리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쿼리를 할 수 있는 애를 여기에다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쿼리 팩토리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저희는 저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얘가 야, 이름을 팩토리로 할래? JPA 쿼리 팩토리로 할래? 쿼리 팩토리로 할래? 중에 골라서 쓰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저희는 커서 내려서 쿼리 팩토리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 뒤에다가 여러분이 new 하고 JP 뭐 요 정도 쓰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저희가 여기 JPA 쿼리 팩토리를 쓰고 싶은데 여기 봤더니 뒤에 빈 건 없고 무조건 여기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엔티티 매니저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티티가 이제 뭔지는 알죠. 엔티티가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놓은 요 놈. 요게 엔티티인데 그거를 관리해 주는 애가 들어가 있는 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럼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제 이클립스가 응답이 없네요. 잠시만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띄워놓은 프로그램도 없는데 뭘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뭐 쫓아오는데 문제 없죠, 다들? 네. 그게 오케이. 이거 왜 멈췄지? 잠시만요. 나 컴퓨터 좋은 애인데. 이거 지금 끄면 다 날아가는데 저장을 안 해놔서. 그럼 다시 드릴까요? 그러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 내가 일단은 내 이클립스를 꺼보고 그 다음에 네. 다시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영상 잠깐만 끄고 갈게요. 자, 지금 뭐 많이 죽은 것 같진 않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좀 빨리 할게요. 자, 여기 저희 JPA J만 쓰고 이제 봐도 한번 걸러준 애라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JPA 쿼리 팩토리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쿼리 팩토리라고 하는 거 갖다 붙일 거고 내가 new jQuery 팩토리를 할 건데 얘 중에 저렇게 엔티티 매니저 있는 애를 넣어야 돼요. 근데 현재 나한테는 엔티티 매니저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갈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쪽에 가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얘를 일일이 불러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골뱅이 하나 주시고요. 오토 와이어드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부르면 얘가 자동 주입을 해줘요. 그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DI하고 DI라는 그 용어하고 IOC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오토와이어드가 어떤 역할인지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좀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다가 프라이빗로 잡으시고요. 엔티티 매니저 여기 엔티티 매니저. 근데 엔티티 매니저는 여기 보면 자카르타에 있는 애인데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인터페이스 형태로 그냥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EM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쓰거든요. 엔티티 매니저는.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쨌건 엔티티 매니저 EM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EM이라고. 그러면 요거를 얘가 자동으로 생성시켜 주는 거거든요. new라고 하는 거를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엔티티 매니저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난 이제 쿼리 팩토리라고 하는 애가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 드디어 난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Q 도메인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Q 도메인에 있는 요 놈을 내가 가져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는 Q 멤버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부르고요. 저희가 멤버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해서 new Q 멤버라고 해서 Q 멤버인데 요 세 번째 있는 거 중간에 문자열 넣는 애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뭐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쓰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는 new 멤버라고 될 건데 여기 Q 멤버에 보시면
q 멤버에 이미 이렇게 스태틱하게 여기 있는 q 멤버인데 멤버 1으로 만든 애를 이렇게 멤버라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요런 애는 이렇게 멤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다시 일로 오면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new q 멤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여기를 이렇게 지우실 거고요. 여러분은 q 하고 멤버라고 하는 애 하고 점 찍으면 저렇게 멤버라고 하는 필드가 보여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q 멤버의 멤버. 왜냐하면 얘가 스태틱하게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스태틱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 클래스의 이름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는데 대부분의 나중에 여러분들 쓰실 때 보면 얘가 아니라 테스트 코드 어디 갔냐? 테스트 코드가 여기 있죠.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얘만 살려놓을게요. 나머지는 다 내려버리겠습니다. 저장할 거고. 이 테스트 코드가 아니네. 우리 테스트 코드가 요거죠. 요것만 살려놓을게요. 자, 여기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우리가 또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물론 q 멤버라는 애를 늘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컨트롤 1번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에 요런 용어가 나와요. remove member 어쩌고 저쩌고 뭐 remove keep 요건 아니네. 잠시만요. 이렇게 말고요. 얘를 위쪽에 스태틱으로 올려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안 올라오네. 네. 지금 제가 여기 가서 여기 멤버를 찍고요. 여기 멤버를 찍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 퀵픽스 컨트롤 1번 누른 건데 아까 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얘가 자꾸 여기를 찍거든요. 여기 말고 여기 찍은 상태에서 조개 찍은 상태에서 퀵픽스를 누르면 지금 또 잘못 풀렸어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면 얘가 이제 메뉴가 나오잖아요. 메뉴 중에 요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 할 거냐면 스태틱 임포트라는 걸로 얘를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스태틱한 애라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걸로 요거나 요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여기는 멤버만 남아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면 얘가 이 위에 보면 여기 q 멤버까지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당겨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멤버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스태틱하게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는 앞으로 쓸 때는 여기를 멤버라고만 쓰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new를 쓰거나 아니면 q 멤버라고 하는 애를 썼는데 이제 멤버가 되면 이 멤버가 요 멤버가 결국 되는 건데 어쨌건 이 멤버는 요걸로부터 만들어진 멤버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쿼리 DSL을 쓸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 위에 보면 쿼리 팩토리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이 쿼리 팩토리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 점 누르면 이제 이거부터가 이제 쿼리 DSL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르면 이제 여기에 다양한 메소드가 올라오는데 우리 보통 쿼리 던질 때 어떻게 해요? select라고 해서 쿼리 던지죠. select를 할 건데 이 select에다가 여러분이 대상으로 삼는 여기 보면 요 q 도메인에 해당되는 요 멤버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멤버라고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select 다음에 뭐죠? 우리 from이죠. from 이렇게 하면 from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여기에다가 다시 해당되는 테이블이 멤버일 거니까 멤버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만 두 개만 한다, 이렇게 두 개만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select 하나 한 거고 from 이렇게 하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결과를 가지고 오려면 여기다 점 누르시고,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패치라고 하면 여기 결과를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패치할 때 리스트 타입의 멤버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냐면 요거를 쿼리를 던진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패치라고 하는 데 가서 다시 컨트롤 1번 하시면 얘가 결과를 이 앞에 받아오는데, 아까 전에 보면 리스트 타입으로 된 멤버를 받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요거 지역 변수 만드는 거 요거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멤버를 이렇게 만들어요. 결과는 패치라고 가져오는데, 얘가 패치라고 가져오는데 우리는 여기다 그냥 리스트라고 이렇게 하자고요. 요 앞은 리스트고 뒤는 멤버예요. 리스트로 된 멤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얘가 저 위에서 미리 선언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다 멤버로 넣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거는 여기다가 sys out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 사이즈를 뽑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던진 이 쿼리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더블 클릭 누를 거고요. 컨트롤하고 F11 이렇게 누르면 이제 요 구문을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쿼리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건, 원래 다른 데서는 여러분이 select from where 이렇게 만드는데, 쿼리 DSL이라는 애는 이거를 이렇게 그 체이닝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봤더니 개수가 뭐래요? 200개라고 가져왔잖아요. 그죠? 우리 리스트 사이즈 DB에 보면 DB 사이즈가 몇 개? 200개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조건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점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웨어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쿼리 DSL을 쓰면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문법이나 이때 보통 여러분이 뭐 쓰다 보면 틀리거나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자바가 지원해 주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지원받아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멤버 점 누르면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그 멤버 필드 줄 중에 이제 여기 봅시다. 우리 멤버 필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엔티티가 이렇게 있었는데, 멤버 필드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 아니면 패스워드나 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이름이 뭐 예를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 네임이, 그죠? 원래는 보통 get 뭐 이렇게 쓰는데 그냥 저렇게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멤버의 네임이 뭐 점에서 정확하게 맞추려면 정확하게 EQ로 맞출 건데, 여러분이 여기에 뭐 홍길동 1번인 사람 이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여기에 보면 여기엔 홍길동 1번이 몇 명 있겠어요? 2명 있겠지. 뭐 200명이니까 100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더블 클릭 다시 하시고 컨트롤 F11로 딱 돌리면 얘가 이제 샥 돌아가지고 결과가 2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결과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2명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뭐도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각종 문법들, 여기 보면 이제 like 같은 문법 있잖아요. like 같은 문법을 쓸 수가 있어요. like를 하면 우리는
이 안에다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문자열로 여러분이 뭔가 받아올 건데 우리 보통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홍길동 1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홍길동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홍길동 1을 잡아오는 거고 우리는 라이크를 쓸 때 앞쪽에 앞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요? 퍼센트 하나 넣어주죠. 아이고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데 퍼센트를 넣어줄 거고 퍼센트를 넣어줄 거고 거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문자열 혹은 변수로 된 애를 넣을 거고요. 더하기 퍼센트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홍길동 1이라는 애가 들어가는 애. 근데 사실은 뭐 홍길동 10번, 홍길동 100번 이런 애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개수가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보면 22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10명은 요거 뒤에 붙는 10번 때 10명에다가 1번하고 100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두 번 있으니까 이게 22명이 있는 거죠. 맞나? 맞겠죠, 그죠? 왜냐면 200번은 안 들어갈 거고. 200번도 있나? 아니네. 어쨌든 100번이 두 번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의 테스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쿼리를 던질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세련된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런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시간이 있는데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자, 저희가 나중에는 여기 레포지터리에 가면 레포지터리에다가 여러분이 쿼리 DSL 이런 거 쓸 때 보면 커스텀으로 이제 만들어 쓰거든요. 커스텀으로 만들어 쓰는데 커스텀으로 만들어 쓰기 전에 요거는 제 옛날 거를 좀 보면서 할게요. 제 깃허브에 보시면 깃허브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네, 뭐 쇼핑몰 뭐 이런 사이트에 아마 보면 그냥 여러분 그냥 제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옛날 쇼핑몰 만들 때 여기에 뭐 멤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상품에다가 아마 그런 애들을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레포지터리 커스텀으로 뭔가 이제 만들어낼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요런 아이템 뭐 레포지터리인데 커스텀으로 되네 뭐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에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하는 이런 애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막 좀 복잡한 쿼리인데 이제 select from where 뭐 이런 절이 들어가는 order by 뭐 offset 뭐 이런 거 들어가는 애를 만들어 붙이거든요. 이런 데다가. 근데 여기 레포지터리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요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희가 요 커스텀으로 된 애를 쓸 거고요. 그 커스텀 되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그런 애를 쓸 때는 여기 쿼리 DSL 프리디케이트 익스큐터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이제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갖다 붙여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를 이제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이름이 헷갈리네요. 이름이 아까 뭐 자주 쓰는 게 아니라서 쿼리 DSL 저 정도 쓰면 이제 나오겠죠. 여기다가 쿼리 이렇게 쓰시고요. DSL 지금 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요게 이제 요게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를 일단 얘가 뭐예요? JPA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가 상속을 하나 받은 거고요. 여기에다 추가로 저희가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쿼리 이렇게 써서 DSL
여기 predicate executor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 query DSL predicate executor.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려는 이제 멤버에 대한 걸 쓸 거니까 여기다 이제 멤버라고 이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가 까만색이라서 이게 보라색이라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모니터로 잘 보면 잘 보일 거예요, 그죠? 저 원래 전엔 흰색으로 뽑았는데 그냥 저렇게 할게요. 오늘은 자,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이제 요 레포지터리에서 요 쿼리 DSL을 이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또 다른 테스트인데 저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좀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2라고 넣을 거고요. 테스트 2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자, 저희가 이제 뭘 해보고 싶냐면 이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뭐 페이징이나 이런 기능도 막 넣어보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 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그냥 오늘 맛보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보기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건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쓸 거냐면 저희가 아까 요 앞에다가 이런 애를 붙여 넣었잖아요. 이렇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요런 애를 이제 붙여 넣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면 불리언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빌더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 아래에 있는 애를 쓸 거거든요. 쿼리 DSL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불리언 빌더이기 때문에 얘는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걸 판단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빌더를 하나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빌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빌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여기다 new 불리언 빌더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검색 조건 만들 때 이제 쓰는 애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쓰냐면 빌더에다가 여기다 and 연산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제 조건을 계속 갖다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멤버, 이 멤버는 이 위에 등록한 요 멤버예요. 요 멤버. 그 멤버에 네가 아까 찾아봤더니 네임이 있었는데 네임에 like로 저 위에 있듯이 like로 요거 갖다 쓸게요. 그냥 like로 이런 구문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like로 저렇게 된 애를 저희가 이제 뽑아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나 줄 거고요. 다시 빌더로 이 빌더로 and 연산으로 이제 저거에 또 다른 조건을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멤버에 우리가 멤버에 볼 수 있는 애로 요 아래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주소를 찾을까요? 주소를 찾죠. 어드레스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멤버의 어드레스를 할 건데 멤버의 어드레스도 마찬가지로 뭐 나중에는 여기 보면 뭐 between 뭐 contain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데 저희 그냥 지금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like 검색만 할게요. like로 할 건데 요 위에 있는 방식대로 저희가 다시 검색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 주소를 보면 미추홀구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미추홀구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중간에 보면 여기 보면
02 뭐 이렇게 들어가는 구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02 뭐 이렇게 들어가는 구문. 아니면은 뭐 10으로 시작하거나 뭐 어쨌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좀 다른 조건을 주고 싶은 거예요. 좀 다른 조건을 줘서 뭔가 좀 더 잘 뽑아내고 싶은 거죠. 아니면은 지금 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지금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건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근데 여기에 있는데 조건을 넣어야 되는구나. 조건으로 뭐 숫자로 10이 들어가 있는 애를 뽑는 걸로 해볼게요. 10. 그럼 다 똑같이 겹치려나? 잠시만요. 1번이 들어가 있는 애인데 여기가 다르게 하고 싶으면 저희가 중간에 01이라고 들어간 애를 하나 넣는 걸로 할게요.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01이라고 하는 주소가 들어간 애. 주소인가요? 저희가 본 게 미추홀구 01. 네, 그죠? 저렇게 들어간 애를 이제 뭐 한다라고 치자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줬어요.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하고 이런 조건을 저희가 이렇게 준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뭐 그밖에 다른 조건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용자에는 이런 것도 있죠. 자, 스트링으로 str 롤 같은 거를 줬는데 저희가 문자열로 유저라고 이렇게 준 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거는 문자열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이넘 타입으로 준 애거든요. 근데 어쨌건 난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유저라고 되어 있는 애. 그래서 이 조건에 이 조건까지 있는 애를 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스트링 이렇게 한 다음에 utils 이걸 하는데 util 하고요. s까지 줍니다. s까지 주는데 요 맨 밑에 보면 여러분도 요게 있나요? org time ref util 요걸 가지고 보통 검색을 하거든요. 스트링 utils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주고 equals로 이제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찾을 문자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위에 있는 str 롤이라는 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상수로 우리가 전번에 요거 만들었죠. 롤에 보면 여기에 요 유저라는 애가 있어요. 요 유저라는 애가 서로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값이 같은 경우라면 내려오셔서 여러분이 다시 요 빌더에 가서 AND 연산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찾는 거예요. 뭘 찾냐면 멤버의 롤이 맞죠? 멤버의 롤이 EQ인데 우리가 뭐랑 똑같냐면 롤의 유저랑 똑같은 애를 이렇게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건을 하나, 둘, 세 개를 준 거예요. 아까 이게 조건을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을 세 개를 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뭘 줄 수가 있냐면 페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결과가 여러 개면 얘를 페이징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페이저블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 보면 페이저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조건 저희는 뭘 써야 되냐면 여기 보통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애를 쓰셔야 되고요. 데이터 도메인이라고 되네. 요걸 쓰셔야 돼요. 요걸로 페이저블이라는 애를 준비하실 거고요. 저희 이름은 페이저블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지
라고 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 페이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데이터 도메인에 있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필요한 걸 찾는데 얘는 메소드가 오브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얘는 뭘 하냐면 시작 페이지 번호하고요. 몇 개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0번 페이지에 시작해서 한 페이지에 4개씩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그 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처럼 막 몽창 다 긁어 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전에 보면 멤버 레포지토리가 있었는데 이 멤버 레포지토리에다가 여러분이 find all이라고 하는 걸 하면 find all이라는 걸 하면 여러분이 여기 보듯이 기본적으로는 find all을 하면 여기 보면 리스트를 가지고 와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애를 그냥 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멤버에 들은 애들 200개를 다 가지고 오는 건데 저희는 find all을 하는데 find all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find all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find all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프리디케이트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디케이트를 넣고 페이지 정보를 주는 이런 애가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선택을 하면 저희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여기 find all에 첫 번째 들어가는 여러분이 이제 GDO로 던지래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묶어둔 요거를 여기 앞쪽에다 던지고요. 여기 페이지랑 관련된 정보를 이 뒤에다 이렇게 던지면 얘는 이제 find all의 리턴 타입을 보면 바뀌어 있어요. 뭐로 바뀌어 있냐면 페이지라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아까는 리스트를 봤는데 얘는 한 번에 가져오는 게 첫 번째 페이지에서 4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했듯이 컨트롤 1번 놓은 다음에 이렇게 지역 변수 넣도록 이렇게 하면 얘가 이게 자동으로 페이지 멤버인데 find all로 찾아온 애를 이제 여기다 이제 찍어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저희는 이거를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 그러면 어쨌건 저 리절트의 최대 개수는 기본적으로는 4개가 되겠죠. 지금 가져오면. 근데 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sys out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는데 저희가 전체 데이터 수가 궁금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리절트에다가 점 누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 get total elements라고 하면 이게 내가 이 검색에 의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전체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 같은 22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거니까 그냥 이제 복사해 가지고요. 전체 데이터 수 말고 이제는 전체 페이지 수. 페이지 수. 그럼 나는 얘를 하고 나면 전체 몇 페이지나 나올까?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에 get total page 이렇게 하면 전체 페이지 몇 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페이징 하면 아래쪽에 몇 페이지를 찍을 건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는 옛날에는 되게 고생해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제공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하나 더 긁은 다음에 현재 페이지 번호 여기를 현재 페이지 번호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리절트 하고 요 부분을 지우시고 여러분이 뭐 하냐면 저 처음에 있는 get number 요걸 하면 페이지 번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요게 몇 개나 지금 잡아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실 거고요. 컨트롤 F11 누르면 얘가 너무 적으면 좀 더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애로 바꿔놓을게요. 예. 이거 봤더니 전체 페이지는 22개인데 이거랑 관련된 애가 6페이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페이지 번호는 0번. 왜냐면 내가 0번부터 했으니까. 여기 0번부터 했으니까. 자, 그럼 잘 가지고 오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내용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내용 확인은 리절트에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보통 get 하면 뭔가 가져오겠죠. 여기 잘 봤더니 get 뭐 클래스는 아닐 거고 get 컨텐츠라는 애가 뭐냐면 리스트를 그러니까 멤버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뭐냐면 얘가 전체 22개 중에 이렇게 4개씩 잘랐더니 4개씩 잘라서 가지고 온 그 리스트를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우린 이거 할 거고요. 뭐 get number 숫자도 볼 수 있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정보 뭐 사이즈나 소트 여부나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자, 어쨌건 우리는 여기 컨텐츠로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아까 이 컨텐츠에 얘의 그 앞쪽에 리턴되는 타입 우리 여기 보면 지역 변수 리턴되는 타입이 아까 전에 뭐예요? 리스트의 멤버였잖아요. 리스트의 멤버가 컨텐츠로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저 리스트를 꺼내다가 우리가 내용만 보면 우리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or 문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for each 문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컨텐츠를 뽑아다가 멤버에다 이렇게 뽑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멤버라고 위에 멤버가 있어서 여기 멤버 2가 되는구나. 여기를 M이라고 이렇게 뽑을게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스트를 뽑아다가 여기다 이제 줄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여기다가 sys out 해가지고 우리가 뭐만 찍어요? 저 M만 찍으면 원래는 객체를 찍으면 안 되고 여기다 M 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멤버에다가 멤버 여기 잘 알고 보면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이 데이터라는 게 toString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면 이제 저 내용 4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좀 옆쪽으로 좀 뺍시다. 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면 전체는 22페이지인데 6페이지가 있고 0번째 페이지에 보면 요렇게 아이디 2번, 11번 요렇게 해서 우리가 준 조건에 홍길동이란 글자가 들어가면서 주소에 01이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로든 01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애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여기를 페이지를 2번으로 바꾸잖아요. 1번으로. 지금은 여기가 2번부터 13번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면 얘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2번째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현재 페이지는 1번이 되는 거고요. 아이디로 보면 14번부터 17번까지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거 우리가 그냥 쿼리 날려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쿼리를 이렇게 날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게 아주 예술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뭘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name이라는 필드를 만약 잘못 넣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요? 자바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오탈자가 있는지 잘못된 건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얘가 뭔지를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뭐 보이드, 뭐 테스트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얘가 뭘 하냐면 이런 애로 저쪽에 가서 쿼리를 막 날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멤버라는 애를 하는데 여기에다 무슨 스트링으로 된 아이디를 넣어서 뭔가 가져오면 결과로 멤버를 가지고 온다. 근데 이게 이런 애는 실제로 이제 그 뭐 특정한 아이디를 찾거나 뭐 이런 애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보통 기능을 이 위에다 따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골뱅이로 쿼리라고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넣을 거란 말이에요. select 어쩌고 저쩌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m 뭐 이렇게 쓸 거고 select from 뭐 저 m이라는 애는 원래 멤버의 m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쿼리를 막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줄 때 뭔가 잘못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할 때 얘가 그거를 알아챌 수가 없어요. 인텔리제이에 가면 인텔리제이는 요거를 체킹을 하더라고요. 체킹을 해서 인텔리제이는 그나마 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이클립스나 이런 데서는 이게 체킹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문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이 뭐 뭔가 뭐 조인이 어쩌고 막 이렇게 넣는데 이거 체크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쿼리 DSL을 쓰면 나중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쿼리 DSL을 쓰면 여기에다가 뭐 여기에다 이게 뭐 해서 뭐 이렇게 조인이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문법인지 아닌지 이런 게.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쓰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거 여기까지만 알아도 엄청난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10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버튼으로 2번, 3번 이렇게 누르면 얘가 페이지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가서 그거에 해당되는 다른 내용을 그때그때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화면 공유는 이제 제 거는 이제 풀도록 하고 녹화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